결국엔 습도를 낮추는 행위 그리고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, 이 두 가지가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가장 핵심이에요. 그거에 대한 습도를 낮출 수 있는 행위는 환기, 제습기, 난방, 세탁실에 막 이렇게 쫙 쬐주는 난방, 표면 온도를 높이는 행위, 이보드를 붙인다든지, 결로 방지 페인트를 바른다든지, 유리를 로이 유리라든지 성능 좋은 유리로 바꾼다든지, 유리창에 세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코팅을 하는 그런 행위. 집마다 생활 습관이 다 다르고, 집마다 향이 다르고, 공간이 다르고, 햇빛 들어오는 게 다르고, 환기시키는 양이 다르고, 수증기 원이 다 다른데, 결로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습도를 낮추는 행위와 표면 온도를 높이는 행위, 이거는 무조건 결로를 낮추는 행위라는 그 핵심을 알면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. 결로 정복하기 2편. 그 전 시간에는 우리 결로가 생기는 원인과 그 상황들,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. 집안에 생기는 이 결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,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온도를 바꿀 수 있고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상대 습도를 낮추는 것과 표면 온도를 올리는 방법, 이 두 가지가 결국엔 결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. 사실은 습도를 낮추는 거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? 네, 저도 아기를 있다 보니까 가습기를 꼭 틀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습도를 낮춰야 되면 너무 건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얘기하신 대로 애들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죠?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가습기를 안 틀 수도 없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. 왜 논란이 있는 이유가. 환기를 많이 시켜라,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맞아요. 환기를 많이 시키는 행위는 습도를 낮추는 행위잖아요.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잖아요. 그 확장형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그 문 열면은 찬바람 숭숭 들어오고 보일러는 보일러대로. 그럼 두 번째, 그럼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? 그러면 이제 유리를 좋은 걸 쓰는 방법이 있겠죠. 로이 유리가 있고, 뭐 더블 로이가 있고, 슈퍼 로이가 있고, 슈퍼 더블 로이가 있고, 막 여러 가지 단열 성능을 높이는 유리들이 있고, 감봉 같은 경우에도 뭐 스위스패스 감봉이라든지 TPS 감봉이라든지 그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게 있고, 아르곤 가스가 있고, 뭐 크롭톤 가스가 있고, 막 진공 유리도 있고,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다 적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는 표면 온도를 높여주는 행위니까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. 혹시 그 베란다에 이보드 설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? 이보드가 정말 논란이 많아요. 제가 오늘 그 이보드 논란을 종결을 시켜드릴게요. 이보드를 세탁실에 붙이면 결로가 예방된다, 이 말 맞나요? 틀리나요? 맞는 거 아닌가요? 이보드를 벽면에 설치하는 행위는 벽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 벽체의 온도를 높여줘요. 벽체에서 생기는 결로는 준다. 그런데 샤시에서 생기는 결로는 줄까요, 안 줄까요? 이보드를 설치한다고 해서. 안 줄. 그렇죠. 왜냐면 만약에 이보드를 설치했다 안 설치했다라는 행위로 인해서 샤시에서 생기는 결로를 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보드를 샤시 하부에만 설치를 하냐, 세탁실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벽에다가 천장까지 설치를 하냐, 다르겠죠. 만약에 샤시 밑에만 설치를 했는데 그 표면 온도가 저 끝에 붙어있는 벽, 그리고 아니면 천장에 있는 벽보다 따뜻하면은 더 차가운 천정이라든지 벽 끝에서 결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, 저는 이런 집도 봤어요. 세탁실을 샤시도 좋은 걸로 바꿔놓고 세탁실을 전부 다 이보드로 다 붙인 집도 봤는데 결로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? 어디서 생겼어요? 바닥에서 생겼어요. 타일에서. 처음에 물이 샌 건 줄 아는 거야. 누수가 있는 줄 안 거야. 근데 비가 안 왔어요. 한 1, 2주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. 그러면 그게 뭘까요? 결로. 결로예요. 바닥에도 생겨요. 타일 바닥이 제일 차가워진 거예요. 그러니까 벽면과 샤시를 전부 다 단열 표면 온도를 높였더니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타일에서 또 결로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샤시랑 차가운 물질을 쓰지 않는 거예요. 단열재로 다 둘러져 있으면은 사실은 결로 발생 확률을 확 주는 거예요.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. 우리가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표면 온도를 올리는 방법 두 개를 적절하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. 저도 결로에 대한 영상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은 환기하면 된다, 어떤 분들은 유리 표면에 세제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로가 덜 생긴다. 이 말 맞는 말이에요? 틀린 말이에요? 맞는 말이죠. 맞는 말이에요. 왜냐면 아까 환기하는 건 습도를 낮추는 행위, 그죠? 유리 표면에 세제를 발라가지고 닦는 행위는 그건 표면 온도를 높이는 행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코팅이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맞는 얘기지만, 우리가 자는 방에서 환기를 시킬 수가 없고 매일매일 코팅을 또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해결 방법이 그래서 뭔가요? 사람마다 그 해결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아예 다 막혀서 단열재로 전부 다 둘러놓으면 당연히 결로가 안 생기겠죠. 근데 창이라는 게 왜 있어요? 우리 햇빛을 받고 바깥을 보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기 위에서 유리로 돼 있는 소재인 창을 쓰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좋은 유리를 쓰는 거, 그리고 유리에 생기는 결로를 빠르게 사후 처리를 한다.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고가 제품들 전부 다 사도 청소도 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다 하는데 고가의 창호를 교체를 하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해주세요.
결로가 생기는 거를 막아달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결로가 왜 생기는지 알고 있으면서 결로가 생기면 빠르게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습도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는. 그리고 습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. 샤워하고 나서 막 이런 바닥에 물기 안 없애주고 안 닦아주고 그냥 환풍기도 안 틀어놓고 문 꽉 닫고 있으면은 그 매지 사이에 분홍색 곰팡이 생기는 거 아시죠? 그 분홍색 곰팡이가 왜 생길까요? 물이 있어서 그래요. 물을 쓴 다음에는 열어놓고 환풍기를 많이 틀어놓을수록 분홍색 곰팡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.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환기시켜도 겨울철 바람은 건조하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금방 환기가 됩니다. 낮에는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다가 저녁에 설거지하고서 문 닫고 자면 그게 환기가 된 걸까요? 안 된 거예요. 주무시기 전에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. 제일 중요한 건 습도 조절과 표면 온도를 높이는 행위. 이 두 가지가 결로를 정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.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 이런 콘크리트라는 건물에서 살게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.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서 우리가 결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다음번에는 또 이제 고객님들께서 궁금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샤시에 대한 아니면 주거 환경에 대한 궁금증 꼭 이렇게 알려드리는 샤시 요정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뾰로롱.